2021년도 거가 이제 나오나 봐. 그쵸. 통계를 작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2021년도 그 임금 근로자들의 네.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나왔어요. 네. 얼마게? 제가 하던 거 지금 따라하는 거죠. 땡땡을 물어보자. 그쵸? 얼마죠? 그렇죠. 한 250 되죠. 아니 이게 중위값이 그렇고 네. 평균은 그래도 300 얼마? 3만 원. 333. 333만 원인데 네. 또 이 평균이랑 중위값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위값이라는 게 뭐죠? 중위값은 줄 세웠을 때 중간이 중위값이고요.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눈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뭐 아파트도 평균,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랑 중위값이랑 다르듯이. 그렇죠. 중위값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중위값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웠을 때 딱 중간. 네. 그런데 그 중위값이 우리나라는 250만 원. 250만 원. 이게 근데 세 전이죠. 250만 원이면 이 반 이상은 사실 250만 원 아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50만 원 세금을 떼면 한 10% 떼니까 230만 원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렇죠. 물론 이제 10년 전이긴 하지만 저는 치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200 얼마 받고 200 한 30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인센티브 하면은 플러스가 돼도 300만 원 넘어본 적이 없고 사실.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치과 일했을 때도 그쵸.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 올라서 220만 원 이랬는데 돈독이 시절이죠. 돈독이 시절에 그랬는데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늦게 아르바이트 하고 하니까 제가 좀 낫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또 나는 뭐 작가니까 이제 이런 거에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회사원들이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가지고 좀 트위터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그걸 다 지금 반 이상 250만 원도 안 되게 버는데 뭐 지금 뭐 아파트니 뭐니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진짜 이거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모두 다 뭐 아파트 가야 된다. 지금 돈 대부분 사람들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뭐 혼자 살기를 선택한 비혼이나 이런 친구들도 다들 아파트를 목표로 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여자들이 또 여자는 얼마야? 여자 평균이 또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죠. 65% 수준이거든요. 남자 근로소득 평균이 389만 원이고 여자는 256만 원.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나이대에 일해도 월급이 조금 낮다. 그게 1번. 그리고 2번은 오래 일한 여성이 없어서 평균이 깎인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많다. 그 두 가지가 되다 보니 우리나라가 유독 OECD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높은 걸로 유명하죠. 1.5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1.5배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지금 200만 원 초반, 중반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이제 뭐 결혼을 한 사람들은 뭐 둘이 벌어서 갚으면 되긴 하겠지만 혼자 사는 친구들은 이것도 혼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처음부터 아파트를 특히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방이야 뭐 허리띠 졸라매면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서울 수도권은 너무나 힘들다. 조금 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200만 원 월급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당시 내 상황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냥 1억짜리 빌라를 부천에 대출을 받아서 샀고 그 안에 친구들을 채워넣고 저는 거실에 나와 살면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해서 90만 원을 만들어서 그 9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200만 원을 다 저금을 하거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만에 직장을 200만 원짜리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승부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우리라는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있고 저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돈을 벌자 우리가 하면은 또 엄청 무시를 당해. 지금 내가 트위터에서
지금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오늘 생각하세요? 공식 대나무숲 컨셉인가요? 여기다가 여기 내 채널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쵸? 말할 건데. 와서 댓글 다세요. 그쵸? 구독 눌러놓고 달아야죠. 구독 누르면 봐준다. 그쵸? 알림 설정까지 해야 봐주죠. 그리고 또 네. 대기업, 중소기업도 네.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네네. 아주 커. 근데 그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를 얘기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국에서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부문 합쳐서 근로자 비율이 한 15% 돼요. 그러니까 15%.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중소기업을 다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용인원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563만 원.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은 네. 266만 원. 그렇죠. 거의 2배라고 봐야 돼요. 그죠, 2배라고 봐야죠. 와,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 거였구나. IMF 이전하고 이후하고 격차가 좀 크거든요. IMF 이전에는 한 80%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2배가 된 거죠. 네. 시간이 지나니까. 왜냐면은 그거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우리가 IMF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 체제라는 걸 수용을 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국가 부도의 날 같은 영화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차, 3차 하청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들도 있고 시간제 근로자도 있고 하다 보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럼 다른 OECD 국가들 남녀 임금 격차는 어떻게 되지? 지금 한국이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계속 1등이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26년간 1위였고요. 그러니까 26년간이면요. 가입 이후에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양궁 같은 거죠. 우리가 1위 하기 전에는 어디가 했는 줄 알아? 우리 가입하기 전에요? 일본. 일본. 일본도 보면 참 그런 남녀 그 격차가 좀 있는 나라잖아. 우리가 1위고 2위가 일본. 네. 3위가 미국. 미국도 그래도 한 16% 정도. 16%면은 임금 격차 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35%인데? 저 아까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얘기할 때 IMF 전에 80%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랑 비교해도 지금 더블로 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도 200 얼마 받았고 네. 여자 평균보다 조금 못 미쳤게 받았고 네. 했는데 방법은 사실은 있기는 해.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진짜 힘들어. 노력하라는 거죠. 그렇죠? 노력. 아이고 기침이 나네. 그래 누가 노력하면 되는 거 모르냐고. 제가 누구보다도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꾸 숫자 던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내가 그 얘기를 던졌냐면 나도 MZ고 그쵸. 쓰고 있는데 이런 거랑 우리 이 인구 역피라미드 인구랑 이런 소득 근로소득 평균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쵸. 이거는 힘든 거. 물론 나는 노력해가지고 나는 했지. 그쵸.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나처럼 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쵸. 저는 제가 지금 보세요. 제가 아침부터 글 쓰다가도 그 애들한테 트위터 애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글 쓰고 또 와서 지금 이거 찍고 또 오후에 할 일이 있고. 그쵸. 이런 상황인데 근데 모두가 나는 근데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내 일을 지금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루에 그쵸. 뭐 10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렇죠. 근데 자꾸 보여지는 거는 너무나 화려한 거. 뭐 부자는 뭐 1000억 원 돼야 부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야 집은 아파트 살아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니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의 노력만으로만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출생 이런 거 얘기를 해도 야 네가 안 나니까 니부터 나라 이렇게 말하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너무 개인에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당사자성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라고 할 것 같으면 MZ세대 문제는 MZ세대랑 나이 한 살이라도 차이 나면 다 닥쳐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노인 문제는 노인끼리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반칙이죠.
근데 나는 이제 우리나라 그 인구 그 피라미드 보면은 너무 네. 무섭고 네. 이제 곧 있으면 가장 많은 그 나이대 네. 50대, 그쵸. 60대. 우리 재석이 형 은퇴하면은 네, 그게 네. 뭐 한 이제 한 10년밖에 10년 남았어요. 안 네. 남았잖아. 네. 그러게 되면 좀 완전한 역피라미드가 그쵸, 나타나거든요. 그쵸. 이런 상황인데도 야 젊은 애들 니네 노력 야 우리 땐 다 됐는데 왜 안 돼?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이랑 그때만 막 자본주의랑 지금 자본주의랑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그쵸. 같지 않죠. 기업들도 허리띠 졸라 매는데 같지 않죠. 그쵸. 뭐 싸게 찍어가지고 많이 팔고 이러는 게 지금 안 통하는 세대가 됐는데 노력해가지고 막 무조건 막 네.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젊은 애들은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쪽수가 딸리다 보니까 그쵸. 힘이 없어. 그쵸. 그리고 당연히 MZ 세대는 돈이 없지. 그쵸. 돈이 없죠. 윗세대보다. 돈이 없죠. 그러니까 또 그걸로 입을 네. 막고 네. 돈도 없는 게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쵸. 뭐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한테 그쵸. 그렇게 하고 본인들은 야 우리 땐 다 됐는데 야 애 빨리 낳아라. 네. 이게 지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빨리 솔루션 내놓으세요. 그 솔루션도 제가 내야 되나요? 빨리 솔루션 내놓으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일단 최저임금만 받아도 중간은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한 3% 정도 돼요. 근데 노인 빈곤율 한 40% 얘기하죠. 그 말인 즉슨 전 국민의 6%는 빈곤계층이에요.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결국 인구 고령화 비율하고 전체 인구 중에 빈곤율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솔루션은 일자리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전 계층이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일자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일자리가 있는 노인은 빈곤율이 굉장히 낮아요. 20% 미만이에요. 그 말인 즉슨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모두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이 문제가 대부분 해소가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라가죠.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외에 뉴딜 정책 얘기 나올 때는 그 얘기했어요. 정부가 땅에 돈 묻어놓고 그거 파내면 월급 주자 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노인 공공부문 일자리 있어요. 그 왜 노인분들 요즘 그 가서 그 화단 정리 이런 거 하면 돈 들이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학교 앞에 초등학교 학교 앞에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일부 지자체에는 뭐도 있냐면 담배꽁초 보상제도 있어요. 담배꽁초 뭐 1g에 뭐 2,000원인가 1,000원인가 뭐 그렇게 해서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까지 해서 일부러 공공부문에서도 이 부가가치를 내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누군가는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선순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해줘야 돼요. 이봐요. 지금 연소득 480만 원짜리를 한 7천 8천 만들어놓는 애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책이 몇 권 나오고 그러면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통비도 쓰고 이 사람이 전기도 쓰고 이 사람이 먹으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경제는 결국 순환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딘가 막힌 곳을 뚫어줘야 전체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침을 좀 삼키고 말씀하세요. 네, 지금 침 삼킬 데가 없죠. 틈이 없어요. 지금 경제가 지금 말라가지고. 거품 경제였어. 그쵸. 거품이 잔뜩 꼈죠, 지금. 거의 지금 일본 부동산 저리 가라죠, 지금.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게요. 우리나라가 왜 가계부채 1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가계부채에 전세금은 없어요. 전세금 빼고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대란 나가지고 터지면 그만큼 이제 거품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경제의 규모가 확 싹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책 선생 입안에 있는 거품보다 대한민국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의 버블이 더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입에 거품 얘기한 거죠.
우리 대표님이 큰 그림 그렸다. 아니 난 진짜 보여. 나는 진실만 얘기하니까. 그쵸? 카메라에는 안 보였죠. 네. 대표님아 출연자 보호해줘야지. 얼마나 심한지를 그쵸? 이게 탁 찍었어야 했는데. 알고 보면 책 선생도 거품이죠. 아무튼 저는 제가 그냥 그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쵸? 제가 그렇게 살았고. 월급 안 되는 집이죠. 우리 상봉 씨 월급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랬고, 그쵸? 그랬고, 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사람들이 다들 몰라요. 뭐 안 그러신 분도 물론 많겠지만, 네. 자기가 지금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네. 다른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젊은,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뭐가 네. 발전하고 성장을 하겠으며 네. 조금 도와줘야지. 그 마음이라도 그쵸?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아니면 자기 살기 바쁘다면, 물론 나도 바빠. 나도 내 할 일 바쁘지 지금. 네. 근데도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아 맞다, 지금 힘든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좀 좋은 곳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생각이 잘못된 아니, 거야. 오늘 유튜브 편집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 다 하셔가지고 지금 책 선생 분량 없죠. 오늘은 앉아 있다 가면 돼요.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보니까 메시지가 거의 아웃사이더 수준이죠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일타 강사 현우진 씨 네.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딱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네. 된다. 첫 번째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그 계기를 통한 경험,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쵸. 누군가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 네. 이 세 개가 있어야지 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네.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렇죠. 양킴이 딱 그거죠. 정확하게 네. 제가 돈을 모르던 그냥 예술인에서 네. 이게 이제 뭐 연소득 증명서 자, 맞아가지고 연소득 전세, 481번. 2번이 이제 은행에서 개발당한 거. 치과가 2번.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많이 그쵸. 놀아봤던 경험이 그쵸. 원 없이 놀았죠. 원 없이 놀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40이나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책 선생이 도와줬기 때문에. 와, 제 이름 나왔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네. 어떻게 돈 공부를 시작을 했냐면, 얘가 이제 그때부터도 한 끼 컨설팅이라는 걸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끼 컨설팅이 뭐냐면, 얘도 밥값을 아끼려고.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얻어먹고 대신 자기 개인 컨설팅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밥은 이 친구도 그냥 먹는 거 아무거나 다 주는 거 먹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네. 나는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편의점 데려가서 삼각김밥이랑 참깨라면 소컵 작은 거 이렇게 먹고 그쵸. 했거든요. 근데 2,000원 컨설팅이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뭘 했냐, 뭐 내가 그러면 돈을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치과를 가라, 일단 알바 해야 된다, 치과 가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런 디테일한 아주 막 큰 이런 막 원론적인 책 말고 막 경제학 그쵸. 이런 거 말고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이런 거. 그런 거 네. 진짜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거 그런 거부터 본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서 또 가까이 우리 집이 저기 한 10분 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또 나도 2,000원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2,000원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을 얘기해. 야, 저 분명히 자기가 돈 있고 한데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뭐 지가 뭐 해주겠다는 거 사기꾼이다. 그렇죠. 근데 사기꾼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 있죠. 근데 왜냐면 이 친구도 그렇고 있죠. 저도 그렇고 네. 저는 특히 제 독자님들한테, 그렇죠. 제 독자님들 특히나 제가 옛날에 섹스 칼럼 썼을 때부터 낯선 침대 위에 우리 침대 칼럼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침대. 편집해야 되네요. 대표님. 제가 침대 칼럼 쓸 때부터 또 네. 낯선 침대 위에 보는 바람 이런 책 썼을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 네. 지금 이제 내가 돈 이런 거 쓴 거 보면 깜짝 놀란단 그렇죠. 말이야. 거품 물고 난리 나죠. 근데 이제 언니도 그런 모습이 또 그렇죠. 되게 멋있어 보인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 나를 10년 전부터 그쵸. 믿어주고 네. 내 글을 읽어준 사람들을 네.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고. 그렇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난 있어. 그렇죠. 그리고 난 진짜 도와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제 뭐 막 천억 부자, 뭐 제가 이제
글 하나 써가지고 뭐 그게 넷플릭스 가면 웹소설 써서 그걸 제가 이제부터 할 건데 웹소설 써서 넷플릭스 가면은 저도 뭐 그렇게 부자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잘 터지면.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전 제 인생이 지금 된장찌개 먹으면 맛있는데 이걸 내가 갑자기 뭐 200만 원짜리 된장찌개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신 배불러 한식에 이제 100만 원씩 박아놓고 먹겠죠. 그래도 뭐 6천 원, 7천 원이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저는 그냥 맨날 그냥 카페랑 집이랑 헬스장 이렇게만 다니는데 지금도 이거 위에 오늘은 또 이 옷을 예쁜 걸 입고 왔지만 밑에는 추리닝이거든요. 전 추리닝 입고 다녀요 그냥. 그냥 이게 가장 나한테는 실용적인 옷이니까. 그렇죠. 글 쓰고 운동하는데 무슨 옷이 좋은 옷이 필요해. 그렇죠. 우리에겐 잭시믹스면 충분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물론 야망은 크게 가지는 건 좋아. 나는 이렇거든. 야망은 크게 가져라. 근데 욕심은 조금. 이게 제 모토입니다. 네, 오늘 이게 썸네일이죠. 야망 크게 욕심은 작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잘 산다 잘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늘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찍기가 참 좋네요. 네. 지금 월급 날로 먹는 거죠. 할 말 없나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OECD에서 삶의 질 만족도 랭킹을 매겼는데 38개국 중에 36등 했어요, 우리가. 우리 밑에 2명이 더 있어. 네, 맨 밑에가 튀르키예고요. 지진난데. 거기는 지금 인플레이션 작살나가지고 지금 경제가 거의 파탄 직전이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가 콜롬비아예요. 근데 거기는 반세기 동안 내전했던 남미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정상 국가에 가까운 상태의 OECD 국가 중에는 꼴등이에요. 요게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지금 세대는 살만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절대적 빈곤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삶의 만족을 이야기할 때 혹은 아파트 말씀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부자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 얘기하는 것들은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근데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나보다 위를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누구나 내가 1등이 아닌 이상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위 10% 안에 들어야만 부자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줄을 세워버리니까 그러면 10% 안에 들지 못하는 자산 기준 25억 밑에 사람들 전체를 루저로 만드는 사회가 돼버렸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의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핫플 카페 올릴 수 있고 일본 여행 간 건 올릴 수 있지만 인천 앞바다 여행 간 건 거의 못 올리는 분위기고. 나 올린 적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올리면 좋아요가 안 달려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소비의 규모 그리고 내 소득의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라고 하면 아까 중위소득이 250만 원이란 뜻은요.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은 200이 조금 넘어요. 근데 대부분 그 정도 버는데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이 됐든 인스타 핫플이 됐든 우리가 인증샷 올릴 만한 소비의 규모는 생각보다 작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그나마 20대 때는 인스타 카페고 동남아 여행인데 30대 40대가 되면 서울 아파트가 된 것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웬만하면 앉아서 월급 받고 갈라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이 지금 입에 버블버블 올라왔죠. 물론 버블은 제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적인 지표하고 상대적인 지표 사이에서 내 기준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수준에서 만족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소금물을 마시는 사막에 있는 사람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인스타를 돌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밥값하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그쵸. 일단 저는 제가 제 행복을 선택해서 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에 사람들이 괴로움에 사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원하는데 그 기준을 너무 남한테 신경 쓰는 거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조금 자유로워지면 네. 더 좀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거의 마무리 멘트가 빠르네요. 몇 시야? 30분인데? 아, 그래요? 많이 찍었어. 아, 그렇죠. 대표님이 오늘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강력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